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28페이지. 양도 취득식이 봐보죠. 자,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이걸 양도 또는 취득시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취득시와 양도시기를 공표하는데, 그녀는 취득시기하고 양도시기를 함께 그란 이유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파는 날의 가액과 산 날의 가액을 고려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정했는데, 그럼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또한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차익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만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날도 판날 함께 고려가 된다. 그러므로 이 함께 고려니까 취득시기 와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기하고 혼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한 3가지 핵심을 좀 구분해 주겠지만 잘한다. 그럴 때, 자,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원칙이 있더라. 원칙. 그 다음에 외외가 있더라. 외외. 자, 그래서 원칙하면 침뱉어 가면서 돈 세는 날 대금 청산일. 자, 외외하면은 등기 접수일, 탄소일. 그러면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보는데, 이 대금의 제외, 대가 받을 금액에, 자, 양수자, 산 사람이죠.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대금의 제외가 됩니다. 자, 원래 양도세는 판 사람이 부담할 세금인데 산 사람이 부담하기로 했던 그 세금을 대금에 포함시키면 시기가 불안정이에요. 그래서, 자, 양수는 제외가 된다. 그런데 등기 접수는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접수 일로 하겠다. 끝. 따라서 양도 시기에서 계약서상의 잔금, 실제로 잔금 수반이니까 계약상 잔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하세요. 취득세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는 유상 이전을 의미하니까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 있잖아. 자, 그러면 양도세 매매. 그럼 매매에 따른 양도세하고 취득세에 대한 차이점. 자, 매매로 팔 때, 매매로 살 때, 그때 양도소득세 준항세는 대금 청산합니다. 네. 취득세, 매매에 따른 취득시기는 아마 지겨울 텐데, 아마 제 표현으로 취득세, 매매에 따른 취득시기는 반드시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잔금으로 구분해야 된다. 양도세는
계약상 잔금을 고려할 데가 없어. 그런데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을 고려할 수 있어.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실상 잔금은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에 의한 취득이 사실 그의 개인간 매매는 계약상이잖아. 뭐 개인간 매매, 양도세는 대금청산이거든. 계약상이 아니에요. 개인간 매매가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 규정인지 취득세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도 뭐 사례 문제도 주어졌지만 그게 양도세인지 취득세인지 뭐 공부를 지금은 양도세는 딱 하지만은 시험장에서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방세하고 좀 혼동이 되니까 지금 양도세 팔잖아요. 돈은 판사는 돈 챙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돈 챙길 때 침뱉어가면서 돈 세는 대금 청산한 날 염두에 달라 그 말이. 자, 그러면 자, 이 양도세 특수한 거래 형태가 있더라 그 말. 특수한 거래. 그러면 특수한 거래는 그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하시면 돼. 그 형태에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일명 소림사 중 빠른 날로 한다. 소인사든 소림사든. 소림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장기 할부조건은 소림사 중 빠른. 소인사든 소림사든. 암기하는데 장기 할부조건은 소림사 중 빠른 날. 이렇게 정리하면 돼. 할부금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얘는 자가건설 건축물인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잠깐만요. 아마 제가 질문 받았던 건데 인터넷상으로 다른 공모전에서 댓글 주면서 제가 참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잖아요. 그런데 이해시키는 건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으로 정리되어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장기할부 조건에 자 소인사는 빠른 날에 했잖아요. 정리하라고 그래요. 할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할부 조건을 팔았다 할지라도 돈 받을 거 아니에요. 할부금 수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양도 취득시를 따질 때는 소인사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왜 그러니?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에 왜 할부 수치가 아니라 왜 소인사에 빠른 날로 하냐 그 말이요. 응? 그 질문이 그게 지금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요 황당해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법대로요. 뭐라고요? 법대로 해. 법 몇 조, 법령 몇 조, 매당 있으니까 법대로 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시기를. 옛날에는 그분이 제가 질문하시면 연령층이 좀 있다고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할부금 따졌거든요. 응? 예전에는 소림사가 아니라 그냥 할부금 따일 때도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뭐 기억 몇 년에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냐 아니면 교학원에 들었던 공부를 해 그때 과를 다녔던 거 한번 오래됐지만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림사라고 하니까 왜 할부가 아니냐 그 말이지. 응? 당연한데 바뀌었잖아. 지금 현행법은 할부금 필요 없이 그냥
소림사정 빠른 날로 해라 하고 다 정해진 거예요. 그걸 고민하면 돼서 시험이 되는 거인데 그냥 시험에서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림사정 빠른 날로 한다. 옳은 질문. 자, 할부금은 수취한 날 틀리는 거고. 이렇게 좀 구분 좀 정확히 해달라. 제가 그 댓글 달면서도 뭐 너무 좀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질문했는데 법대로해요. 공부 똑바로 해요.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 공무원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은 소인사증 빠른 날. 자가건설 마찬가지. 자가건설 건축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근데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그 말이. 자, 이제 상속 또는 증여. 상속 증여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 개시일. 증여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로 한다. 증여 받은 날. 자, 그래서 상속과 증여에 따른 취득 가보세요. 상속 증여에 한 취득한 자산인 경우죠. 그죠? 취득한 자산인 경우니까 취득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파는 날은 청산이에요. 돈 받아야 되니까. 근데 증여로 받고 상속으로 받으면 돈 안 주잖아요. 그때 취득한 날이 증여 받은 날 상속 개시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맞들려고 민법상 시효 취득. 민법상 시효 취득에 대해서는 점유 개시일로 하죠. 점유 개시일. 자, 그래서 민법상 시효 취득이니까 자, 다른 게 아니라 상속 증여 시효 취득과 취득세 취득 시기하고 특히 좀 구분 좀 잘해달라 그 말이. 취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정리하면은 그러면 취득세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증여 취득한 자산은 계약일이. 자, 시효 취득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일이 돼요. 즉 등기일. 자, 그러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잘 나오는 게 증여하고 시효 취득이에요. 양도소득세인지 취득세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특히 이제 시효 취득은 점유개시인지 시효 완성인지, 네? 증여는 계약일이고 증여 받은 날이잖아요. 증여 안 썼잖아요. 그냥 계약일이고 증여 받은 날. 그래서 혹시 증여에 따라서 좀 혼돈이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같이 해보자니까요. 취득세, 계약일,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증여 받은 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대단한 발견. 취득세, 계약일, 양도소득세, 증여 받은 날. 자, 오직은 이러지 않다. 좀 잘하는데 구분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수용. 공치법에 수용될 경우는 가운데 수용인데요. 그래서 대금청산, 등기 접수일 그 가운데 사이에 수용개시. 그래서 대금청산 수용개시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중 빠른 날로 한다.
자. 그래서 수용될 경우는 가운데 중.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중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장기 할부는 스님 중, 중이 스님 중. 수용될 경우는 가운데 중. 스님 중이든 가운데 중이든 중이니까. 소림사 중 빠른 날, 소림 절이니까. 수용은 가운데, 중.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그런데 이 수용에도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는 소송 관련 항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자, 다음에 미완성, 미확정. 미완성, 미확정된 자산. 완성 확정된 날. 완성 또는 확정된 날. 확정. 자, 그래서 완성 확정이 아니한 자산에 있어서는 완성 확정된 날. 자, 이제 마지막 고비. 환지 처분. 환지 처분에 따른, 자, 제가 여부만큼은 좀 이해를 하라거든요. 환지 처분에 따른 양도식에 나오면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합니다. 취득일. 그런데 교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 증가 또는 감소인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한다. 다음 날로 하죠. 이길로 한다. 그래서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이냐,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이냐. 그때 단순하지만 공고는 다음 날이 되려면 반드시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가 나와야 돼. 증감된 땅, 즉 증환지, 감환지. 증환지, 감환지를 언급을 안 하면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정리해 갈 때 구분 좀 하셔야겠죠. 자, 그래 놓으세요. 자, 환지처분 후 받아야 할 권리 면적이 7,000이에요. 7,000제곱미터인데 교받은 토지 면적이 8,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증환지가 됐죠. 이 8,000제곱미터를 양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차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 면적이 아니라. 그 차익을 계산을 할 때 시기를 따지는데, 이 양도 때 8,000제곱미터를 7,000제곱미터하고 1,000하고 좀 구분해 달라. 그러면 7,000 원래 받아야 할 면적분이잖아요. 그게 8,000은 원래 전부터 샀던 날,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하고, 취득한 날이 증환지, 감환지 때 1,000제곱미터를 공연 다음 날로 한다. 그 말이 8,000 전부 다음 날이 아니라, 공연이 아니라 증환지, 감환지 땅에서 다음 날이 되는 거. 저는 어떻게죠? 환지 처분이 나는 문장으로 나올 텐데 7,000, 8,000을 팔면 8,000이라 7,000,000이다. 7,000, 8,000은 7,000하고 1,000 쪼갤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7,000은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 1,000은 공고가 있는 다음 날. 이렇게 쪼개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취득 시기는 과거에 샀다가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잘난 척. 요즘에는 first in, first out.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팔았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first in, first out. 먼저 취득한 걸 먼저 팔았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 좀 써서 그렇지만 이렇게 FIFO 이렇게 좀 잡아달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취득 시기는 의제일이 있더라. 그 말. 취득 시기 의제일도 중요해서 있는데 우리가 오늘 정리했으니까 자, 1985년 1월 1일 1986년 1월 1일 그래서 자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1번, 2번, 4번 85년 1월 1일 1985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자 3번은 86년 1월 1일 날 주는 건다. 그럴 때 이 1번이 뭐냐? 토지 또는 건물. 2번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4번이 기타. 3번이 주식이다. 그 말이에요. 의제 취득일이 부동산 덩어리하고 주식 덩어리로 의제일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번은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에 대한 의제일은 없어. 왜? 과거가 별로 없어.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대상은 작년부터 대상이니까. 2017년부터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이제 시험용이 두 가지예요. 부동산과 주식을 85% 구분을 쓰느냐. 두 번째는 5를 파생상품을 88을 팔려고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뭐냐? 파생상품은 과거가 별로 없다. 자, 그렇게 정립해 의제일이 필요한이는 너무 오래전에 샀던 걸 시기가 불안정하면은 차익이 합력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걸 의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 취득일도 명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정리해 봤고, 자, 이제 231페이지 비과세 봐보세요. 자, 비과세 양도소득. 비과세 양도소득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파산선고, 나에 발생한 소득, 농지의 교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그다음에 주택의 양도, 조합 입주권의 양도. 자, 그래서 물론 가장 핵심은 주택하고 입주권 양도죠. 더 핵심은 주택의 양도. 자, 그런데 비과세는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농지의 교환, 분할으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자, 그럴 때 농지부터, 농지 하면은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도 들어갑니다. 논밭 과수원으로서 공부상 지목의 무관, 관계없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농지입니다. 논밭 또는 화선으로서. 뭐에 관계없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자, 그런데 이때 교환은 바꾼다거나 분합은 분합합병인데 그 교환 분합에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4분의 1 이하만 비과세 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쌍방 토지가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하게 4분의 1은 역시 교환분합 4자니까 4. 이렇게 숫자도 정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쌍방 차액에 대한 가액 기준에 플러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작상 필요를 플러스란 요건이 충족하다는 거죠. 그럴 때 왜 경작상을 교환할 경우는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3년 이상 제촌 자경 한에서 비과세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형 한에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내 수용될 경우도 3년 이상 제촌 자경으로 간주합니다. 팔려고 파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런 비과세 농지가 있는 반면에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있더라. 그 말이야. 일명 봐줄 만큼 봐준 농지가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자, 특광시 주거지로 편입된 날 환지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비과세 농지범에서 제외된 농지입니다. 그리고 정렬도 이러잖아요. 서울특별시고 경기도 농림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됐는데 주거지로 편입이 됐다면 편입된 날부터 3년 지난 농지는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비과세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 농지가 됩니다. 이래서 비과세 농지 범위에 있어서 규정은 자,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초점을 두고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무척 중요하죠. 다음 시간은 주택부터 하게 될 텐데 오늘 프린트 문제 정리해야겠죠? 공부했던 거. 자, 1번. 거주자 사업소득이라는 설명인데, 자, 틀린 거. 1번. 주거용 건물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개발 공급업으로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럼요. 주택 판매업은 건설업. 자, 두 번째.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으로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말하죠. 자, 세 번째, 부동산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에 해당되는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자,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대여론 소득은 제외한다. 잘 가다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은 제외인데 전세권 대여는 사업소득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틀렸죠. 자, 다음 네 번째는 매매업자는 매매인이 속하는 달에 말뜻 2개월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죠. 양도세 애정과 같습니다. 5번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한 개 주택. 물론 중요한 것은 주택도 고가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은 비과세 못 받습니다. 2번 양도소득세 설명 틀린 건데, 첫째, 매매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 양도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유상,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 국세입니다. 세 번째, 열거지 방식을 채택하며 순자산 증가세 입장을 취하고 있죠. 특히 순자산 증가세 입장을 취하는 게 양도소득세. 네 번째, 개인 또는 법인 모두가 대상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어디요? 법인.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지 법인 소득은 법인세예요. 개인이 부동산 파는 거지 법인이 부동산 팔면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예요. 이렇게 4번 지문 본 시험 나오면 쉬운 줄 아세요? 잘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은 대상만 보이고 양도만 보여. 자, 다섯 번째, 실질과세가 적용되므로 미등기 양도도 과세가 됩니다. 양도는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3번 정리해드렸죠? 자, 4번. 양도소득세 대상을 열거했는데 틀린 거. 첫째, 토지 건물. 두 번째, 주권 상장분이 아닌 법인 주식도, 자, 주권상장분이 법인 주식도 대상입니다. 자, 다음 지상권, 전세권 대상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라고 붙어있지 않으면, 아니면,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팔이 좀 아프죠? 사고 친 영어권, 사업용 호성 함께 양용권이 대상소득. 자, 5번 양도세 대상에 해당되는 한번 모두 몇 개를 찾아보자. 그러면 첫째, 환지 처분의 지목 지분이 변경되거나 충당될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효 소제기하여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법에 따른 토지에 교환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할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이혼한 자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할 경우 이혼에든 재산분할이죠. 이거는 양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건 없네요. 자, 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빵. 자, 6번. 자, 부동산을 대상인 부동산 취득권 권리에 해당을 모두 몇 개인가? 이제 의외로 있잖아요. 6번 같은 문제는 꼭 밑줄 두 군데 쳐야 됩니다. 과세 대상 밑줄.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밑줄 좀 두 개 쳤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앞에 밑줄입니까? 뒤에 밑줄입니까? 그 문제를 알아야겠죠.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첫째, 자, 건물이 완성이 될 때 토지를 주는 권리 과세 대상이. 두 번째도 계약금만 치르는 대상.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도 대상.
네 번째 청약통장도 대상, 다섯 번째 토지상환 채권도 대상. 과세 대상이 다 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5개가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전부 다 과세 대상인데 그 중에 부동산 취득가선 권리가 몇 개냐.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취득가선 권리는 아니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이것도 하나의 문제 유형이거든요. 이렇게 본시험 나오면요, 답 쉬워. 근데 물음이 과세 대상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대상 중에서도 부동산 취득가선 권리 구분 열거되어 있으니까. 지금 두세 분 아직도 이 문제 이해를 못 하신다? 과세 대상을 묻는 게 아니라 대상 중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이 되죠. 6번 했습니다. 7번. 취득 양도시기 언제? 양도소득세. 자, 계약서 내용이 있죠. 계약서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대금 청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니까 등기 접수 4월 25일 제발 이런 문제 나와라. 자, 8번 취득 양도 시기로서 틀린 걸 한번 찾자. 첫째,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림사 증 빠른 날. 두 번째, 판지 처분한 토지 취득 시기는 한정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한다. 아주 좋죠. 틀렸죠?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이 되려면 그 규정에 증가 또는 감소 등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1000제곱미터 전부 다음 날인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 다음 날에는 공고의 다음 날. 그래서 두 번 틀렸고요. 이렇게 시험 나오면 많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7천, 8천은 7천, 1000 이렇게 좀 쪼개주라 그 말이. 자, 3번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된 날, 증여를 받은 날. 정확하네요. 자, 4번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경우는 시효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 5번 자가건설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일. 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임시 사용할 경우는 임시 사용일과 상종 빠른 날로 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자, 9번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일세 1주택 규정인데 뭐 복수 문제 같네요. 매수 문제죠. 자, 다음 주겠지만 잠시만에. 자, 첫째 틀린 건데 1세대 1주택은 1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자의 취득 당시가 나오면 2-2가 되는 겁니다. 보유기간 중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세대란 또는 가족의 구성 집단을 말하고, 자, 그 집의 땅은 5배를 절대 못 넘습니다. 네 번째, 자, 1세대는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은 허가나 등기 여부에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용도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지 사실상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틀렸어요. 이것도 신설된 겁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걸려들어요. 주택은 등기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 건물을 말하는데 그 용도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10번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설명 틀린 거 보유기간 1번 취득부터 양도일까지 이상 주택을 분할해서 양도할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분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매매를 팔았을 때는 전체 하나의 주택. 다음 소위 많이 하겠죠? 다음 네 번째, 대지와 건물 동일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을 때를 1주택에 동일한 구성원이 포인트예요. 동일한 구성원. 건물은 엄니, 땅은 아들. 동일 구성원일 때. 5번, 이상 주택을 같은 날 팔 때 어제입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왜? 어제가 뭡니까? 어제. 선택 2018. 어제가 선택한 거 아니요? 셀렉션. 그게 답이다. 그 말에 5번은. 이상 주택을 같은 날 팔 경우에는 양도한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선택하는 거지 뭐가 높고 낮은 그런 거 따진 게 아니다. 그 말이. 제가 어제라니까 어제 마침 설명이 좋구만 어제. 방송 3, 4에 보면은 방송 개폐방송 하잖아요. 선택 2018. 공부하려고 안 보셨구나. 다음 12번. 1세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비교가 되는데 보유기한 제한받지 아니할 경우도 중요한 내용인데 1번 건설 임대주택인데 1번은 국외로 이민 아니고 공부로 갔을 때, 두 번째 건설 임대주택, 세 번째 1년 이상 밑줄, 보유한 주택 밑줄, 취약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인데 국내 부도 양도할 때는요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아니라 거주한 주택입니다. 1년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약 등으로 다른 시로 이사할 때 보유기한 제한받지 않습니다. 수용이 되고 이민 갈 때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부 문제 같은 경우는 설명을 더 하지만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 이번 과정의 또 마무리. 근데 사실 다음 수업 시간을 건 양도세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들이잖아. 다음 시간에 정리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